자, 이번 인천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출신이 인천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 어떤 분들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 조대현 센터장님 어떤 분들이 있고 또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인천에는 지금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동주 의원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 얘기를 듣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의원 인천을 기반으로 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난 총선에서도 13개 중에 11곳을 민주당이 뭐 싹쓸이 하다시피 이긴 곳이다 보니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경쟁이 본선 경쟁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이번에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진교 의원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정의당이 지금 그 정당 지지율도 너무 낮고 정의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과연 유권자들이 제3당의 이 신당이 출연해서 이 세력으로 정의당까지 협소해서 같이 이 큰 거대 양당과 붙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깃발로 단독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표를 얻을지는 뭐 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지역구 도전 인천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두 분이 있는데 이동주 의원이랑 그 배진교 의원이 있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네, 이동주 의원 이분이 이제 자영업자 출신으로 스토리가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주 의원 자체가 지금 부평 출신이에요. 부평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송영길 전 대표 그 돈봉투 수사건에 갖고 그 이성만 의원 지역구가 있거든요. 이성만 의원 지역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성만 의원이랑 이동주 의원이랑 상당히 사이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 의원이 또 내년 총선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주 의원도 쉽게 그 지역구를 자기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진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남동구청장을 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는데 그 남동구청장 할 때 배진규 의원이 야권 연대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칭 뭐 야권 연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한 명 있어요. 어떤 분이요? 박남춘 전 시장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변수네요. 13개 지역구에서 11개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갈 곳이 막막했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수사건으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 지역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맹성규 의원은 남동갑입니다. 남동갑이잖아요. 근데 맹성규 의원이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아마 이제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역구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건 보면 이제 또 이동주 의원이랑 배진규 의원 두 분 다 비례대표로서 다시 또 재선으로 입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대현 센터장님. 근데 중요한 건 비례대표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몇 분이나 또 비례로 들어가냐, 이것도 사실 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도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거대 양당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성자 독식,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많은 구시대적 제도를 결국은 누가 고치느냐. 위성정당 꼼수 논란도 있고. 그렇죠. 그런 위성정당 꼼수를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이걸 바꾸겠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감시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 조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에 맡겨서는 이번에도 역시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